지금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대대적인 이 내각 개편, 청와대 그러니까 인사? 청와대 인사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장관 개편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기존에 말 안 듣는 장관들 다 쳐내고 그 자리에 들어갈 말 잘 듣는 사람들을 포섭한다는 얘기야. 장관 자리로 지금 저 안에서 심통 부리고 있는 놈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조만간 시작하실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각계격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될 정상적인 임무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입과 대통령의 인사권 말고는 지금 정청래 대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김남국이가 민주당 대변인이 됐어요. 엊그제 구설수 떨어가지고 현지 누나 어쩌고 이지랄 해갖고 대통령실에 막강한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만둔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겨우 넘은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 김남국을 불러들였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정청래의 결정일까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뒤에서 칼 들이밀고 협박하고 있는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대표가 그거밖에 힘이 없냐라고 말할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당원투표 제왕적인 당대표를 못합니다, 이제는. 다 최고위원회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추천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고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정 대표 주변에 있는 8명의 최고위원들, 임명규가 지명직 안에도 정 대표의 뜻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3명, 4명밖에 없기 때문에 표결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민주주의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기고만장하고 있는 거예요, 공치모가. 김남국이 진짜 뭐 딴 걸 떠나가지고 정치 감각이 너무 없고 정무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전 여기서 평가 안 할게요. 그냥 정치적으로 봤을 때 썩 그렇게 역량이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돼요. 그럼 본인이 지금 그 난리를 쳐가지고 나왔으면은 당분간 자중을 하고 있어야지, 스스로.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형님들, 누나들, 나 자리 하나 마련해줘. 이렇게 찡찡댔는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남국이 챙겨줘야지 해서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본인이 정무 감각이 있는 스마트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리고 길게 정치하고 싶으면 적어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보고,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당에 가봤자 당에 오히려 민폐가 될 것 같습니다, 폐가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 물러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정무 감각이에요. 근데 뭐 방송 나와서 누나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뭐 이러던데.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공사 맛보기로 구분도 안 가는 되고. 거예요. 이제 숫자만 믿고 우리 대가리 수가 100명이야, 씨. 우리 작정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어. 이지랄 할 겁니다, 이것들 진짜로. 아니 근데 저는 뭐 좋아요. 계속 이렇게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더 많이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심판할 날이 오거든요. 결국엔 지금까지 오거든요. 대통령이 이 사태가 있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만, 나중에 참다 못하면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담화를 통해서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걸로 보입니다. 용병술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그 밑에 있는 잔바리들, 지네들끼리 우리가 이 스크럼 짜고 단일되어 가면 대통령도 이길 수 있고 없고, 지금 국회도 내 맘대로 주고 잡고 갈 수 있어. 그거 착각입니다. 니네들 한 군데만 연결고리 끊어지면요, 우수수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래요, 의원들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뭐 짜증이 나 죽겠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당원들이 그만큼 정치 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진 거야. 무슨 그걸 얘기냐면,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얘들의 속셈을.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기존의 정치 그 프레임이라든지 그다음에 흐름들 있잖아요. 그냥 요 정도 하면 돼라는 수준에서 크게 빨리빨리 개혁되고 빨리빨리 선진 의식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그 고인물처럼 뭐 정치판에 들어오면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속도를 따라잡아 버린 거야, 당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알아버리고 수준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수준이 낮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면 우리가 다 응원하고 한마음으로 가자 이랬는데 우리가 너무 깨우침이 빨라가지고 수준 자체가 높아져 버리니까 이 새끼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것들이 앞으로 다음 총선까지도 2년 넘게 남아있는데 저 꼬라지를 계속 봐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지선입니다. 지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역구 안에도 국회의원이 있어요. A라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이 A하고 경쟁하고 있는 또 다른 그룹의 제2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차기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시의원이나 아니면 구청장 같은 걸 나가서 자기 역량을 증명하고 그 다음 총선 때는 또다시 대항마로 해서 출마하고 경선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쟁 지명자들이 있어요. 각 지역구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겁나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공치모 딱 이름도 좋잖아. 공천 취소 모임. 딱 좋잖아. 명단 다 나와. 그래서 여기에 이름 깔고 있는 애들이 자기 지역위원장짜리 추천권 들고 앉아갖고 자기 신복을 구청장 주고 싶고, 그렇죠. 이거 시키려고 작업질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기존의 정치판이 원래 그렇게 돌아갔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네. 얘기하는 놈들한테 그러면 그 안에서 그동안 이 사람한테 밀려 있었던 그 반대 경쟁자한테 그럼 우리 이 사람 밀겠다. 구청장 때도 이 사람 밀 거고 나중에 이 사람이 2년 후에 총선 나오면 난 이 사람한테 밀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지역구에서 내 지역구 안에서 내 민주당 당원들의 표를 얻을 수 없어라고 하는 거를 이번 지선에 보여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상향식 공천이 필요한 거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기존에 있는 의원들의 대항마를 키워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거로 이것들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년 후에 나는 총선 나가서 또 당선될 거니까 나는 내 경쟁자 상관없이 그냥 내비두고 나는 단수공천 받을 거야. 어차피 나 이게 대대로 할 거야. 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면 당장에 이번 지선에서도 네가 미는 사람이 후보 내지는 당선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번 총선에 가서는 아예 경선에서조차 이겨볼 수 없을 만큼 너는 이번에 확실히 정치 생명이 끝나라고 하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왜? 입 후보자를 뽑는 3월 달 돼가지고 그 지역구에 나가려고 하는 구청장을 나가든 뭐를 나가든 하려고 하는 그 도전자들한테 기존에 있는 애들의 표를 몰아줘가지고 이 위기의식을 들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3월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이렇게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진 데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는 너무 수준 높은 정치인을 이재명을 통해서 알아버렸고, 의원이 이래야 되는구나.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그 효용성을 너무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준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따만큼 높아졌는데 나머지 애들이 이 발끝에도 못 미치고 기존에 하던 정치질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1도 정치 감각이 없던 것들이 그저 이재명 팔이 해가면서 배지를 달고 있는 녀석들이었네? 라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우리는 하향 평준화가 안 돼요. 이미 알아버린 이상 그럼.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우리는 정치의 맛을 알았고
정치에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우린 이 게임을 해왔고 이 게임에서 계속 이겨왔습니다. 근데 이 흐름을 알량한 국회의원 권력을 갖고 지네들 단체로 숫자를 모았다고 해갖고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총선에 대승할 때도 우리 수박을 다 뽑아내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더 정치 고관여층이 되는 윤석열을 어떻게 하나 법원은 왜 이 지랄인가 왜 검찰개혁은 안 되고 있나 언론은 왜 끝까지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분노가 임계점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섣부르게 내가 당대표 돼가지고 당권 주고 차기 주자하겠어요 라고 하는 놈들끼리 모여서 공치모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미친 자들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지선 시작되고 지역구 안에서 이상해요. 이번에 사람들이 이 의원님 미는 사람 안 하고 저쪽에 누구 쪽으로 지금 표나 지지세가 몰려가고 있어요. 이 분위기만 딱 나오면요. 바로 때려치고 나가서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만 보고 가는 그리고 민주당과 당원들 말을 잘 듣는 개입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공치모가 버티다가 계속 버티고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갔는데 더 안 가겠구나라고 하면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대가리에 있는 한 20놈 30놈 빼고 나머지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애들은 지역 기반 지역 주민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 반성하는 척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힘없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공약에서 약속했던 대로 공천위원회를 만들고 하향식 공천 그리고 당원 추천 공천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후보자 경선에 대한 룰을 빨리 확장해서 밀어붙여야 돼요. 어떤 지역구에도 예외 없이 이번에 지선에 출마하는 자는 100% 경선해야 되고 그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것들을 검증하는 것들에 대한 권한을 그것만 쥐고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이 구테타는 진압될 수 있는 구테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더라도 시각을 보고 계속 째려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곧 우리가 투표할 시간이 와 투표로 단죄할 수 있는 시간이 와 너 정치적 자산 날아가는 거 앞으로 한 달 안에 네가 어떤 식으로 끝까지 공치모에서 단체 행동을 할지 아니면 저기서 빠져나와서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유권자들한테 사과하고 제대로 된 정치 약속을 할지 거기에 딸려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알려줘도 모를 거고요. 모른 척 할 거고. 모르면 정리되는 거야. 정리되는 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민주당이 한심한 상황이냐면 최고위원이 리박스쿨 강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짓말까지 했어. 이제 걸렸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리박스쿨 강사를 최고위원으로 모시는 그 리박스쿨 강사를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원내대표로까지 년이 뽑아주는 그런 당이 되는 거야. 이승만은 공이 있고 박정희도 경제발전 시킨 에휴. 국부다. 이따위 소리하는 거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낸 민주주의고 민주당인데? 그런 당이 돼야 되겠어요? 리박스쿨 당이? 네? 아무튼 이 사태를 통해서 에휴. 이게 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총선 때 가서 걸러내야 될 수박들을 좀 더 지선판에서 이미 확인하고 얘네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싸움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내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 법원, 내란 세력들, 언론, 거대 집단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 분란이라고 보지 마세요. 분란은 뭔가 내용을 갖고 서로 치고받으면서 논리적으로 싸워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분란인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약속했었던 만들어가고 있는 당원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이 정권 자체가 국민 참여 정권인데 당원들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을 놓고 우리가 무슨 의회에서 기대할 게 생기겠습니까? 당원들, 그 1,000원짜리 당원들, 1년이면 잊어버리고, 또 내가 공천 받으면은, 지들이 나 안 뽑고 배겨?
어쩔 거야? 지들이 국진당 뽑을 거야? 결국은 나 뽑게 돼 있어. 요런 싸가지 없는 생각들을 제대로 때려 고쳐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분노 게이지는 오르셨겠지만 이제 곧 우리의 시간, 투표의 시간이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니네들 지금 째깍째깍 도화선은 타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끔 우리가 지속적으로 때려보고 요구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아니. 지역구에 문자 하나씩 보내시고요. 너 진짜 거기 안 나올 거야? 그럼 너 이번 지선에서 니네 지지 없어? 라고 경고 문자만 꾸준히 보내주면 그거 몇천 통만 받으면 아 이번에 진짜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당대표한테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계속 쭉 가서 나중에 다 떨어지세요. 공천 취소 모임 되세요, 그냥. 이름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 공치모. 그래서 배지 달았던 고민정의 말로를 보세요. 지금 고민정을 민주당 의원이라고 인정하는 당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고민정을 의원이라고 인정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걔가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달았지만 우리는 이 바락바락 갈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년 배지 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원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준호도 단수 공천 그때 받아가지고 된 거 아닌가요? 2번이나 강성. 예,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우리가 민주당 의원이고 웬만하면은 특별히 민주당에 반하는 또는 당원에 반하는 짓거리 안 할 때는 우리가 흐린 눈 해주고 안 들리는 귀 해줬던 것뿐이지 진짜 그 사람을 열렬히 추앙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이. 저는 그리고- 몰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치모는 다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만해, 씨.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당원들도 우리 수준이 이제 너무 높아져 버려가지고 예전에는 용납됐던 의원 수준도 이제는 안 되는구나를 알았으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식으로 물갈이를 해가야 되냐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빚이 없는 사람, 연관관계가 적은 사람, 이재명 대통령처럼 최대한 자신의 힘으로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민주당 의원 전체를 물갈이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서 됩니다. 경쟁력 있는 좋은 풀뿌리 민주주의 할 수 있는 지방 의원들과 지방 단체장들이 이번에 많이 등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선거를 혁신적인 선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